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실태 단독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네갈 현지에서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네갈 다카르 도심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 내 위치한 북한 노동자들의 숙소입니다. 건물은 구조물에 시멘트를 바른 임시 형태로 화장실과 세면시설이 숙소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건물에 있어 북한 노동자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출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세네갈 현지인은 충분한 지원 없이 북한 노동자들이 직접 숙소를 짓다 보니 비가 오면 건물 안으로 물이 새고 방충시설도 없어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생활을 한다면서 한 달에 한 번 시장에 나가 중고 옷가지 등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외출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근로시간이 주 6일, 하루 7, 8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9시부터 10시? 네. 12시. 12시부터 2시. 점심 식사하시고? 네, 2시간. 현지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매달 $100 정도, 세네갈 현지인들 임금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에서 이름만 바뀐 북한의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이들 노동자들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북한 당국에 상납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네갈은 현재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북한 노동자들도 호텔과 주택 등 여러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BOA는 이번 사안에 대한 세네갈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세네갈 외무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네갈 정부 측은 대부분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This is something very totally new that you get informed. Your contact is?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범죄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해외 노동자를 착취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네갈 다카르에서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당사국들이 안보리 대북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에는 즉각 조약에 서명 비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당사국들은 25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제11차 CTBT 발효 촉균회의를 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최종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최종 선언문은 2006년 이후 북한이 자행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의 전면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6자 회담 등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urges the DPRK to embark on a credible path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to immediately comply with all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이어 북한 핵실험장의 검증 가능한 폐쇄라는 가시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의 안린데 외무장관은 북한의 CTBT에 서명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is would constitute a clear demonstration of the DPRK commitment towards peace, security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국은 북핵 문제가 여전히 비확산 체제의 중요한 도전 과제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3 inter-Korean summits and 2 U.S. DPRK summits in the past year has opened an unprecedented window of opportunity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과정을 통해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과 호주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마리즈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24일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만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기초한 협력과 태평양, 남중국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영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태기 외무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호주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고 페인 장관은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의 진전을 위해 미한일 삼각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를 김칸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업무를 담당했던 데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낙관적 평가를 경계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한국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장밋빛 안경을 끼고 북한을 바라보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미국에 전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I'd also say, Connie, that for South Korea, to help the Trump administration by providing a realistic assessment of what North Korea is doing and what North Korea's motives are, an honest assessment both of North Korea's behavior, the threat that it constitutes, its strategy. 한국 정부나 북한 측이 희망하는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해서는 시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다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The real question is it in th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willingly provide Kim Jong-un with financial resources that we know from experience he will apply to programs and to regime activities. 러셀 전 차관보는 이어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공조는 북한에 필요한 압박을 가하고 협상장으로 이끌 것이라면서 현재 한일 갈등은 북한 문제 해결은 물론 3국의 공동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Coordination among the three allies,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s an absolute prerequisite for progress on North Korea, and therefore the current friction and enmity between Seoul and Tokyo benefits Pyongyang and represents a significant challenge to our collective interests.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앞서 위협과 장애물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피하기 위한 전술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은 사찰단의 핵시설 접근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첫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에릭 웨슬리 미 육군 미래사령부 부사령관이 북한의 지하갱도 내에서의 전투를 상정한 부문에 상당한 투자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슬리 부사령관은 24일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지하갱도가 많은 북한의 전장 상황에 대비한 투자를 묻는 VOA 기자 질문에 육군의 미래 설계 방향은 러시아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하갱도전은 주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반도에 적용되는 많은 사례들과 함께 예외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직접 갱도를 파고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과제지만 육군 현대와 6대 과제와는 별도로 지하갱도 전투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표적들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9월 북한 국적자들의 미국 여행 금지 포고령을 내린 이후 예외적 입국 승인을 얻은 북한 국적자는 모두 8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 영사과의 에드워드 라모토우스키 부차관보는 24일 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북한 국적자 115명이 입국 승인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78명이 여행금지 포고령 예외 대상으로 또 다른 5명은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령은 입국해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 면제가 가능하고 기존 미국 체류나 유효 미국 비자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비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비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 수는 모두 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